가장 강한 사나이라는 수식어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슈퍼맨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명의 젊은 만화가가 니체의 위버맨시 이야기에서 착안해 슈퍼맨이라고 이름 붙인 이 만화 속 영웅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때 슈퍼맨을 연기한 배우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TV 시리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슈퍼맨을 연기했던 조지 리브스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강철의 사나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사건에 미심쩍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게 사실은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혹이 터져나와서 미스테리로 남기도 했고요. 시간이 흘러 리차드 도너의 영화 슈퍼맨이 공개되어 세계가 다시 열광했는데요. 슈퍼맨을 연기한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후 낙마 사고로 전신 마비에 이르면서 사람들은 조지 리브스에 이어 크리스토퍼 리브도 그렇게 된 걸 보니 여기에는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슈퍼맨의 저주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주를 끄는 건 크리스토퍼 리브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전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후로도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속의 슈퍼맨일 때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더 이상 슈퍼맨의 저주라는 말을 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하늘을 날고 쇠를 구부리는 게 아닌 역경에 굴하지 않고 삶을 끝까지 살아내며 마침내 스스로를 증명하는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5 for Fighting의 슈퍼맨이었습니다. 정명희님, 정말 아름다운 오프닝이네요. 스스로를 증명하는 태도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해요 작가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덕담 감사합니다. 박양선님, 오늘 좋은 글이에요. 누군가의 말이 아닌 스스로의 잣대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네요. 일단 가정에서부터 잘해야겠죠?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송차선님, 웅디님, 오늘 날씨가 좀 시원하지만 해가 반짝 파란 하늘이 좋네요. 긍정의 힘으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참 그런 같은 생각인데, 이 날이 조금 춥긴 하더라도 이렇게 좀 오늘 햇볕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이런 날씨가 저는 참 좋습니다. 4870님, 히스토리월드 팟캐스트 주말 동안 정주행 완료했어요. 선신 교수님과 웅디의 엉뚱발랄한 티키타카와 박광일 작가님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케미가 역사 이야기에 푹 빠져들게 만들어주네요. 계속 오래오래 즐거운 역사 이야기 들려주세요. 꼭 챙겨 듣도록 할게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팟캐스트에 또 이거 히스토리 월드, 저희 코너들을 팟캐스트에 따로 이렇게 코너별로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빼먹으신 거 있으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매주 성장해 나가는 코너 히스토리 월드가 아닌가 싶고, 오늘도 돌아오는 역사 이야기 잠시 후에 해줄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라디오 정치율 조사 기간입니다.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부탁드려요. 뭐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허지웅쇼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선지적 리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씻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역사 코너에서는 역사 속 반란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리편 시점, 오늘은 3798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발목을 제대로 삐끗해서 깁스를 하고 다녔는데 치료 잘 마치고 드디어 깁스를 풀게 됐습니다. 정말 상쾌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 헬스클럽도 정상 영업을 한다는데 무리하지 않고 운동해서 올해는 꼭 바디 프로필
찍어보려고요. 그동안 운동 열심히 해서 예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웅디가 응원해주세요. 이야, 바디 프로필. 그래요. 이런 거 한번 살면서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은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올해 아유, 응원하겠습니다. 댁에서도 좀 이렇게 끝까지 병행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어려운 일인데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진 목표예요. 정진환님, 아들이 올해 대학을 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도 제대로 수업을 못 받을 것 같다면서 군입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의 입대를 찬성하긴 하는데 아내는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아들을 보내기가 좀 그렇다면서 1, 2년 더 있다가 보내자고 하네요. 웅디, 아들이 바로 입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입대를 하는 게 좋을까요? 결정은 저희 몫이지만 웅디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야, 이건 진짜 온전히 부모님 그리고 그 본인 아이의 그 선택이 우선되는 거라서 뭐 제가 뭐라고 말해봤자 그게 별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지금 갈 수 있으면은, 만약에 갈 수 있으면은요, 좀 빈자리 거의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듣긴 들었었는데 요즘 군대 가도 훈련을 거의 안 한대요. 그냥 막상 안에 있대요. 그래서 군 창설이래 역대 지금 가장 편한 군번이 되고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군대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아드님이 본인이 자기 인생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미 결정을 내려서 이야기를 한 거라면은 그대로 좀 따라 주시는 게 또 부모님 입장에서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닌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용우님, 평소에는 가족의 소중한 마음을 모르고 자주 버럭 화를 냈었는데 이번에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을 다녀오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해주는데 역시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남자들은 철이 좀 늦게 든다고 하는데 이제야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오니까 또 조짐이 보여요. 웅디, 어떻게 해야 버럭 하는 화를 줄일 수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그 버럭 화를 내셨었군요. 안 돼요. 이 진짜 안 좋은 버릇입니다. 일단 화를 좀 자주 내시면은요, 주변 세상이나 가족이나 뭐가 됐든 하여튼 나 이외에 어떤 거에 화가 좀 자주 나시면은요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기대치를 버리세요. 세상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아무튼 나 빼고 남은요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물며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시면은 내려놓으시면은 화날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전지적 리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역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게스트와 MC는 일심동체, 동병상련. 그쪽에서 목소리가 음이 탈났으면 게스트도 해야 돼요. 너무 예쁜 마음 아닙니까? 그럼요, 네. 박광일 작가님? 한번 갈라지시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좀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건강한 모습 뵈니까 마음이 참 푸근하고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저는 요즘 그 면역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국밥과 라면을 먹을 때 생마늘을 많이 넣어 먹어요. 어디다가 생마늘을 넣는다고요? 라면, 국밥 등등등. 그렇죠. 그냥 생마늘? 생마늘도 삶으면은 라면에 넣어가지고 끓이면은 매운맛이 사라져요. 그렇죠. 단맛이 생기죠. 달콤해요. 네. 알겠습니다. 마늘만 계속 먹고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러게요. 쑥도 같이 드시면. 네? 쑥도. 알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기온이 많이 좀 떨어졌는데 두 분 다 좀 건강 참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예, 요즘에 예.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 코너를 뭐 또 이 막 뭐 이원 생중계를 한다든가 전화 연결을 한다든가 안 돼요.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박광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나 연세 앞에 이제 숫자가 바뀌셨기 때문에 이제 몸 조심하셔야 돼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 견제인가 네. 시작하자마자. 아 아까도 우리가 저기 그 아침에 우리 시작하자마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 분이 팟캐스트에서 우리 코너 들었다고 쭉 다 들었다고 그 문자 보내주셨었는데 이런 얘기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미라님이 여긴 뉴욕입니다. 히스토리월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라서요. 팟캐스트로 매번 다시 챙겨 듣고 있는데요. 나중에 썬킨 교수님도 역사 속 인물이 되셔서 역사 속 격리 해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코로나가 다 끝났다는 가정하에 아하. 저희가 뉴욕에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한번 녹음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허지웅 쇼 뉴욕 특집. 뉴욕 특집. 야 이야. 너무 좋다. 그냥 뉴욕 제거 앞에서라도 강남. 죄송합니다. 상호를 얘기했네요. 거기 13번 출구죠, 강남역.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놓칠 수 없는 드립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차 다희님도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수능 끝난 고3이에요. 작년에 들었으면 수능 더 잘 봤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재미있게 듣다 갈게요. 라고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학생분들하고 학부모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들으신다고 이 코너를 많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시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역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겨. 관심이 생기는 데는 도움이 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네. 재미없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니까 그게 저는 역사에 관심 갖는 가장 빠른 길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역사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처음에는 여기서 들었던 얘기가 다른 데서 또 나와요. 그렇지. 그럼 이게 하나가 줄이 되잖아요. 연결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사람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게 이제 세 개가 되면 삼각형이 되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역사가 왠지 나한테 굉장히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3번 정도 그 어떤 동일한 사람을 또는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쌓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역사가 재미있네, 역사가 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 마음에 저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 빨대를 자꾸 들고 빨대 아니에요. 컵이 젖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놓고 할게요. 예. 이게 역사를 단편적인 사건으로 외우면은 다 예. 따로따로 예. 이게 그 조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차피 사람 살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인 한 그림으로 보면 정말 이해하기 쉽고 재밌어요, 역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해드리는 코너가 이 코너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사가 어려웠던 분들, 재미없었던 분들에게 이 코너를 통해서 재밌을 수도 있고 다양한 시선이 있구나를 이제 전해드리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직접 재밌는 또 역사책이나 아니면 흥미로운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아주 빠르게 스피드 퀴즈처럼 제가 요즘 좀 부쩍 자주 하는 공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공상이요? 예, 공상. 네, 공상. 여러분은 만약에 이 세계 근대사에서 영국이 없었다면은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웠을까요? 서키 교수님 하나 둘 셋. 영국이요? 예. 홍콩이 오늘날의 홍콩이 아니겠죠. 일단 홍콩.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부도덕한 전쟁 아편 전쟁이 없었겠죠. 아편 전쟁이 없었을 것이다. 자, 영어가 그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영어가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영어는 미어와 그다음에 영국 영어라는 개념으로 일종의 이제 제3 언어 중에 하나로 독일어나 프랑스처럼 됐을 텐데 이제 영국 덕분 때문에 이제 영어가 이제 많이 퍼진 거죠. 저는 방금 이제 박광일 작가님이 역사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다른 이 역사적 진실들이 서로 이게 이어지면서 선이 생긴다는 말씀 해주시면서 그 생각했었는데 이게 근현대사 공부하다 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그러면 좀 거슬러 보고 선을 계속 이어보다 보면은 그 모든 악행의 처음 시작에는 근데 그거 영국이 MC께서는 있더라. 왜 물어보신 거예요? 갑자기 영국을 왜요?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자 오늘 역사 속 반란 이야기 이어갈 생각인데요. 역사 속의 반란이라. 왜 갑자기 우리가 반란 이야기를? 이게 그 1월 6일 날 그 많은 분들이 트럼프한테 고맙다는 사람이 계세요. 왜냐하면 미 대통령 당선인 추인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줄 처음 알았다고. 왜냐면 보통 대선 당일 날 또 다음 날
패배한 사람이 이제 쿨하게 전화해가지고 축하한다고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예. 그런데 모든 스텝 바이 스텝을 다 지금 토를 걸고 넘어간 트럼프 때문에 마지막 과정이 이제 상하원 의원 합동회의에서 이제 부통령이 이제 의사봉을 들고 땅땅땅 최종적으로 50개 주에서 온 모든 그 선거인단 표를 집계해서 발표하는 건데 역대는 다 그냥 축하 자리예요, 그냥. 네. 축하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트럼프가 밑에 있던 부통령 마이크 펜스 보고 네가 의사봉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거부하라고 치는 거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내가 그런 권한이 있냐?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수정 헌법에 나와 있다. 그때 모든 미국 법학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내가 법대를 헛다녔구나. 보니까 그게 없어요, 수정 헌법이. 이게 거짓 가짜 뉴스인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캐피톨이라고 하는 미 의사당 주변에 있던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 의사당 난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2차 그 미 독립전쟁 1812년이거든요. 예. 그때 의사당이 공격당한 이후에 처음 공격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공개된 사진들을 쭉 보니까 공격당했다라는 말 이외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데요. 그럼 미국 언론도 예. MOB 폭도란 말을 쓰거든요. 그럼 폭도들이었어요. 뭐 이제 기물 다 파손하고 그렇죠. 훔치고 사람도 죽었어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예, 총에 맞아가지고 경찰도 나중에 좀 뒤늦게 네네네. 숨을 거뒀고 부상당했던 경찰이 비극적인 일이었는데 참 그 어쩌다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근대 역사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일이고 또 제3세계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분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주 나타나는데 이른바 제1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 것들을 허약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뭘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역사 속에서 그런 어떤 허약한 시스템을 보여줬던 전근대에 어떤 식의 반란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졌는지 아마 이런 얘기를 오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당 난입 같은 거. 그렇죠. 의사당 난입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많이 있나요? 사실은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잖아요. 근대의 산물이죠. 그렇죠. 근대 그러니까, 이후죠. 근대 이전의 의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궁궐이 궁궐.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궁궐이 왕이 이제 생활하면서 뭐 예. 정치를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으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에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고 실제로 궁궐은 하나의 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만약에 점령됐다라는 것들은 그 도시가 침탈됐다라는 거는 그 지배 체제에 굉장한 큰 충격이 왔다는 얘기고 때에 따라서는 그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정치와 다른 방식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분명한 명분이라든지 또 어떤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상황의 어떤 전개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반란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들이 지향했던 부분이 무언지를 그 궁궐 침탈 또는 점유 과정 또는 어떤 주인의 변화 과정에서 살펴보면은 좋지 않을까. 아니 그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의사당 난입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냥 궁궐에 난입을 했다. 네. 난입을 한 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역모예요. 쿠데타죠. 예. 그러니까 성공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냥 지금 시위하러 궁궐 들어간 일이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바로 뭐 지금 우리 말로 하면은 역모죄로 그럼요. 탄핵을 당할지 안 할지. 지금 하원에서 통과한 명분이 그거 내란 선동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원에서 2번이나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임기를 이틀 남겼습니다. 이 미국의 45대 대통령 누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도널드 트럼프, 2번 리처드 닉슨, 3번 빌 클린턴. 힌트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덕인 거죠. 덕이죠. 덕.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철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선희의 인연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쇼.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4182님, 히스토리 월드 너무 좋아요. 썬킹 교수님 입담에 일손을 놓게 됩니다. 모든 코너가 다 좋은데 히스토리 월드 정말 최고예요. 강윤정님, 저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모두 통틀어서 히스토리 월드 이 코너가 제일 신나고 재밌어요. 이 코너로 3시간 해주세요. 잭데이 시간 오늘만 뺍시다. 김미진. 이재희 PD님 시간을 빼자고요? 괜찮네. CP인데. 네. 김미진님, 웅디 요즘 어딜 가도 다 허지웅 쇼 틀어져 있더라고요.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는 것 같아 기쁩니다. 박가연님, 인천 마을버스 656번 버스를 타면 항상 웅디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5402님까지. 5402님, 점점 더 재밌고 유쾌한 방송 너무 좋네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들어야 할 방송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약간 부담스러운데. 박 작가님 운동하시면서 건강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오래 살아야죠 우리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들어주시겠다는 분들이 고맙게도 계시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네. 다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박가연님이 언급해주신 인천 마을버스 656번 기사님께서도 혹시 저기 들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면 꼭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놀라운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요? 김주성님, 인터넷에서 박광일 구속이란 글이 있어서 금 놀라서 읽어봤습니다. 동명이인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죠? 저는 역사고 예. 이제 그 기사 속의 주인공은 국어. 국어? 예, 국어. 예. 국어? 그럼 그분도 교육 쪽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네. 국어 쪽에 계신 분이고 네. 동명이인. 그래? 네네. 정말 아무 관련 없는 거죠? 네, 전혀 관련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의 반란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우리나라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저기 조선 역사에 보면은 이제 반란, 뭐 반정, 쿠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특히 혼란했던 시기를 꼽으라 그러면 1623년, 24년 이 1년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은 성공해서 반정이란 이름이 붙고 한 번은 실패해서 반란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성공했던 게 인조반정. 인조반정. 그 다음에 실패해서 반란이란 이름을 불었던 게 이괄의 난. 이렇게 되는데요. 예. 이 사건은 굉장히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일어났던 뭐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전쟁 상황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짐작해 보시는 것처럼 광해군은 이제 외교에선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지만 내치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옥사 같은 것들을 많이 일으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그 중에서 이제 폐모살제라고 하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서 임모광우는 저희 경운궁에 그다음에 이제 영창대군은 강화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왕실 중에 한 명이었던 능창군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능창군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하면서 그 아버지였던 정원군도 그거에 큰 어떤 충격을 받아서 금방 죽음을 갖게 되고요. 그 아들이었던 이제 능양군이 이제 숙부뻘이었던 광해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반발 또는 어떤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623년 3월에 일어났던 인조 반정인데요. 그 저기 아까 우리 일부에 제가 영국 이야기 가정에서 한번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좀 아주 짧게 한번 얘기해 보죠. 아주 짧게. 그 광해군이 만약에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그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면은 이어지는 호란이 안 일어났을 수 있을까요? 호란은 피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조선은 혼란함이라 아니면은 조금 어려움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예, 이게 광해군 때 외교 균형 외교라는 게 거의 광해군의 유일한 그러니까 광해군 혼자서 버텨냈어요. 그러니까 같은 대북 정권이라고 하는 이이첨조차도 대의명분에 있어서는 명나라를 사대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광해군의 혼자서 버텨내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일단은 전쟁을 겪지 않았다면 적개심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오랑캐에 대해서. 우리가 6.25를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독일하고 통일에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은 서독과 동독이 전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6.25를 겪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처를 메워가는 게 훨씬 더 힘이 들거든요. 어렵죠. 이제 그런 어떤
조금의 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리학자들로 대변되는 사대부들을 이겨내기는 역부족이었을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네네. 왜 그 이제 그 호라는 피할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 이제 누르하치랑 홍타이지가 이제 후금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청나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중원 명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후방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쓰든지 조선을 어떻게 쓰든지 관리를 들어갔을 것이다. 근데 그렇죠. 군사적으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군사적인 압박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그거랑 똑같은 사례가 고려 때 있었어요. 고려 때 이제 그 금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예. 고려에 대한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른바 사대론자라고 하는 김부식이 예. 고개를 숙입니다. 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금나라와 전쟁을 피하게 되면서 일종의 좀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려는 금과의 전쟁을 피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력을 보존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병자호란이 갖고 있었던 어떤 뭔가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인조 반정 얘기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이제 인조가 들고 나왔던 게 지금 얘기했던 친명 사대에 대한 부분들을 광해군이 하지 않았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해서 반정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반정 준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노출이 됩니다. 근데 노출이 됐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옥사를 많이 일으켰던 광해군이 이 반정 세력의 노출에 대해서는 결국은 체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정이 있기 전해 가을에는 이기 김자점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투서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정확한 투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무마시키는데 이 무마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뭐냐면 그때 김자점이 김계시라고 하는 광해군의 총애를 받고 있던 상궁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킵니다. 이게 아니 반란 사건이 뇌물로 무마가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지만 사실은 광해군의 정보망이 김계시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은 비선이죠. 비선. 광해군 정부가 당시에 얼마만큼 이제 피폐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 같고요. 더 놀라운 거는 1623년 3월 12일 날 이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구가 어디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당시 이제 정승이었던 박승종 같은 경우가 추국청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문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왕이 와야 되고 광해군은 친국을 잘하기로 유명한 왕이거든요. 직접 나와서 이제 영모에 해당하는 죄인들을 그 신문을 했었거든요. 뭐 전쟁도 겪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오면은 해당되는 인물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신문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해당되는 인물들을 불러놓고 광해군을 불렀는데 광해군이 안 나와요. 뭐 하느라? 뭐 굳이 친구까지 할 거 있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박승종이 물어보죠. 니네들 진짜로 영모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우리 영모할 거 아니라고. 무슨 대신께서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시냐고 하는데 그날 밤에 결국은 창임 세검정에서 칼을 씻고 그 새벽 다음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창덕궁을 점령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또 광해군이 보여줬던 처신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궁궐담을 넘어서 그 의관이었던 안국신 집에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궐 안에서 광해군이 죽든 살든 버텼다면은 반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은 이 상황에서 광해군이 도망가게 되면서 이 공간을 비우게 되면서 이것은 쿠데타가 아닌 반정으로서 역사에 기록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들통이 이미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정이 성공했다는 부분에서 5.16 쿠데타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김류, 이귀 등등 그 당시 인조 반정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랭킹이 높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아마추어 쿠데타였어요. 아마추어 쿠데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광해군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대처하다가 어두두두하다가 정권이 넘어가 버린 거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빠밤. 빠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 자금성. 에 딱 들어가면 일단 와 소리가 나요. 왜요? 일단 넓어요. 그리고 풀 한 폭이 없어요. 네. 태화전이 앞에 있는 거 근정전 같이 앞에 가면은 이상하거든요. 이 궁궐에는 왜 풀도 없고 나무도 없을까? 심지어 바닥이 흙바닥도 아니에요. 다 돌바닥이에요. 돌바닥. 모든 게 다. 네. 왜 그러냐면은 자객이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무슨 나쁜 짓거리 하다가 도망갈 때 숨을 데가 없게 만들어요. 땅을 파지 못하게.
땅 파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뒤에 숨잖아요. 숨을 데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다 뻥 뚫어 놓고 풀 한 포기 심지 않고 다 돌바닥으로 만들어 놨어요. 되게 단순하면서 그래서 감탄을 해야 되는 건가? 이 지금 현재 그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 같은 경우에는 예. 명나라의 그 3대 황제죠. 권력을 주체 못했던 주체가 만든 영락제 예. 영락제가 지금 만든 그대로 세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자금성이 2번 외적이 들어와요. 한 번은 누구냐면 이자성의 난 이자성 들어오고 농민군. 두 번째는 그 1860년에 그 2차 아편 전쟁 때 영프랑스 연합군이 자금성에 들어와서 박살을 내버려요. 예. 2번 있었는데 의외로 자객들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아까 뭐 그 철저하게 방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실패한 그 자객 시도였는데 이연걸? 왜요? 그 우리 영화 영웅. 영웅 그거? 아유, 네, 좋지 그거. 딱 몸 형태만 딱 화살이 없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예. 이게 백년교 아시죠? 예. 백년교. 그러니까 중국 그 송명청 이 시대 얘기하면서 밀란을 얘기하면서 백년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건적의 난 그렇습니다. 그 주원장도 어떻게 보면 백년교에 그 소속돼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백년교 같은 경우는 모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미륵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세의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고 기득권을 뒤집어 엎자. 그러니까 보통 사회 하층계일이 단지 그 지원을 받았던 그런 난이었었죠. 그렇죠. 동양에서 거의 유일하게 혁명 사상을 가진 게 미륵 신앙이죠. 그래서 미륵이 내려와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기반을 한 이론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거죠. 뒤집어 엎자. 이 모든 게 왜 적이 있어야 돼요. 그 청나라 같은 경우는 만주족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족들이 저 만주족을 이제 요괴로 보고 뒤집어 엎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백년교 가운데서 천리교라는 분파가 있었거든요. 이 천리교의 분파에 임청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임청하 아니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청 마침표. 예. 임청이 이 청나라 정권을 만주족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군사도 필요 없고 우리가 몰래 들어가 가지고 자금성에 황제를 암살을 해버려야 되겠다. 암살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역사석에서는 뭐 70명이라는 기록도 있고 200명이라는 기록도 있고 200명이면 암살이 아니라 그거는 반란인데. 아이고, 자금성 규모에 비하면 200명이면 뭐. 그래요. 그러니까 70명이라고 칩시다. 예. 임청이라는 그 천리교도가 이제 70명의 자객단을 모아가지고 그 태감이죠. 그 태감도 한족 태감이랑 그거 짝짝꿍이 돼가지고 문을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자금성 들어가면은 쭉 직진해가지고 왼쪽에 그 양심전이라고. 양심전. 황제가 집무를 보는 집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양심전이라는 데 가면은 황제가 있을 것이다. 가서 일단 무조건 황제를 죽이자. 그래서 70명이 와 뛰어가요. 뛰어갔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그 가경제라는 황제였거든요. 가경제가 저기 열하 우리 박지원 선생이 열하 얘기할 때 그 피서산장이 잠깐 휴가를 간 상태였어요. 황제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없다. 황제가 없어요. 황태자만 있었어요. 황태자가 누구냐면 나중에 도광제가 되는 인물인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지금 자객이 들어왔다고 빨리 피신해서 치라고 황태자님. 나중에 도광제 보고 아바마마가 안 계신데 내가 지금 도망갈 수가 없다. 왕구를 비울 수 없다. 그래? 왜? 예, 궁궐을 비울 수 없다. 궁궐을 비울 수 없다. 나에게 무기를 다오. 그래가지고 훗날 도광제가 되는 황태자가 조총을 들고 조총. 일일이 다 저격을 한 거예요. 탕! 70명을. 70명을. 다는 아니고 거기도 군사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몇 명을 그러니까 이제 양심전에 다가오는 황태자님 좌우로 2시 방향 탕! 그래가지고 그 양심전에 들어오는 자객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격을 한 거죠. 황태자가.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제 그 천리교도들이 이제 대세는 기울어졌다. 튀자. 그래서 튀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자금성 가시면 아시겠지만 사방에 다 해자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 황궁에 불이라도 지르자. 불을 질렀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망할 운명이 아니었는 것이 갑자기 비가 오네. 그래 나중에 이제 그 피서산장에 가 있던 가경제가 돌아온 다음에 자객들이 왔었다고? 한, 송, 원, 명 시대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교훈을 우리가
삼을 만한 걸 찾자 교훈을 삼아야 된다. 해서 지금도 저기 베이징 그 자금성 가면은 그 양심전 바로 앞에 융종문이라고 있어요. 융종문. 아니 용종은 거기고 융종. 융종문인데 융종문 그 이 편액이라고 하죠. 예. 가만히 보면 그 현판에 화살이 하나 꽂혀 있어요. 그때 임청 일당들이 쏜 화살을 딱 꽂혀 있는데 저거를 뽑지 말라. 후대 황제들에게 귀감 저걸 보고 교훈을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가시면 화살이 꽂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가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화살 보시라고. 야, 이거 재밌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조 때 일어났던 그 저기 정유역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린의 배경이 됐던. 근데 황태자가 그 조총으로 정확하게 이 암살범들을 다 살해하는 장면에서 네. 역시나 그 중국 이야기는 이게 다 뭐 정서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그 도광조도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아빠보다 더 고생을 하잖아요. 아편 전쟁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이거래는 난이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괄해난이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속상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제 인조반정이 저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인조는 자신들의 세력을 이제 당연히 이제 공신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신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사공신이라고 해서 53명을 지정을 하고 그중에 1등, 2등, 3등을 지정을 하는데 1등이 1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인 반정의 무력을 담당했던 이괄이 2등 공신의 첫 번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번째가 되는 거죠. 열받지. 그러니까 이제 이괄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역천역에서 김유가 지하철을 3호선을 탈지 6호선을 탈지 헷갈리고 있는데 지하철과 접목을 하신다. 네, 거기서 3호선 타고 안국역에 내린 바로 창덕궁이거든요. 아니 그거를 명확하게 결정을 해줬던 나를 2등으로 빼고 1등으로 1등을 넣지 않는다. 그런데 당시 또 이괄이 그 당시 이제 평안도를 지키기 위해서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괄이 불만스럽다는 첩보가 또 들어갔나 봐요. 그랬더니 이괄의 장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하고 이괄을 잡기 위해서 금부도사를 보냈던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더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괄은 여기에 대해서 이 세력에 대해서 내가 같이 못 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군대를 돌려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도원수 장만이 지키고 있던 안변을 피해서 한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인조가 빛의 속도로 이틀 전에 한양성을 빠져나갑니다. 한번 핀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속도에 결국은 2월 10날 도착을 하게 되는데 한양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궐에 가서 이제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괄 역시 이 사람이 프로가 아니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한양성 방비를 해야 되고 방비가 안 되면은 조금 체계적인 군사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도원수 장만이 지금의 이제 무학 안산에다가 진을 치니까 이거를 섣부르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날. 근데 안산에 올라가 있는 정부군에 대해서 이괄군은 밑에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결국 이 전쟁은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 전쟁이 이괄 쪽의 패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또 한양 백성들이 도와줄 줄 알았대요. 이괄 쪽에서는. 그럼요. 왜냐하면 이괄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환영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조 반정 시절에 보여줬던 뭐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라 할까요 좀 무력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광해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틋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괄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광해군과 같은 어떤 뭐 어떤 세력이 아닐까 광해군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서 했는데 문제는 전쟁에서 쟤네들이 지는 걸 보니까 한양 도성 사람들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괄이 밖에서 도성 쪽 밖에서 나가 싸우고 있는데 서대문하고 서소문, 돈이문하고 소이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닫아버렸냐면 나중에 인조가 들어왔을 때 니네 한양 백성들이 이괄 편을 들었다며. 그러니까 이게 무서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무서울 수밖에 없지. 민초들은. 결국은 그래서 이괄이 그 도망가서 2000년쯤에서 이제 그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 한양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한양 백성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복과 침탈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민심이 더 흉흉해지게 되고요. 이른바
왕을 따라서 도망가지 못했던 한양 백성들이 부역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하루의 부역자로서 어떻게 보면 좀 고초를 겪었다. 이런 일들이 이괄의 난 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참. 이괄 느끼실 분들은 오늘 저 지하철 사무소 무학지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무학지에서 넘어서 이괄의 그 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아 여기서 오늘 배웠던 이괄이 넘어온 장소구나. 꼭 거기까지 가서 가실 필요는 없죠. 이 시기에. 세검정도 있고 역천역도 있고 그다음에 무학제도 있으니까. 아, 근데 그 이괄 이쪽 역사가 참 재밌어가지고 관심 네. 있는 분들 파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참 그 아주 그 보람찬 그런 오늘 코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죠. 네. 아 그런가요? 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미국에서 하원 2번이나 탄핵이 통과됐던 대통령 바로 1번 도널드 트럼프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역사 속 반란 이야기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님, 선심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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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은요. SBS 연예대상에서 2년 연속으로 트로피를 받은 예능 우등생 골목의 요정 배우 정인선 씨 만나보겠습니다. 정인선 씨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성시경의 엔드 위고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Singing, oh.